국유재산법, 국가 소유의 재산에 관한 법이죠. 국유재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한 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인데 줄여서 보통 이제 공유재산법이라 하죠. 우리 행정법에서 아주 중요한 법들 중 하나예요. 특히 공물법 할 때, 강론의 공물법 할 때 그때 나오는 법들이죠. 자, 이 국유는 국가 소유를 말하고 말 그대로 국유, 국가의 소유. 국가의 소유. 그래서 이 법은 소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법, 공유. 이거는 공공단체 소유, 공동소유가 아니고 공공단체 소유인데, 공공단체로서 가장 대표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면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을 우리가 공유라 부른다. 원래는 이제 공공단체 소유인데, 공공단체의 가장 대표가 지방자치단체고, 실제로 이 법을 까보면 공공단체 중에 뭐 공사나 공단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고 이 법은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국가의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 이 법을 딱 까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 이 법은 이 법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죠. 한번 같이 써보면서 가볼게요. 행정재산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죠. 이 일반 재산이 옛날 표현이 이제 그 표현이 잡종 재산이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 결정돼 보면 가끔 튀어나온 잡종 재산 이게 이제 일반 재산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행정 재산은 다시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공용 재산,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 그 다음에 보존 재산.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더가 기업용 재산인데 기업용 재산은 여기다가 써주세요. 공용 재산 옆에다가 기업용 재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을 까보면 돼요. 이거는 뭐 실제로 법을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뭐 지금 직접 보실 필요 없고 나중에 법 시간 날 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조 5조 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용이라면 공용 뭐 공공이 쓰기 한 물건이죠. 공용 다 같이 쓰자. 공용. 그래서 공용이라 하면 보통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쓰기 한 물건을 말하죠. 공공용은 우리 모두 쓰자. 일반 대중, 우리 시민이 쓰자. 그래서 공용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관청사 떠올립니다. 관청사. 다 국가가 쓰기 한 물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쓰기 한 물건. 서울시청사 이런 관청사를 떠올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은 우리 모두 쓰는 거, 다 같이 쓰는 거. 도로, 뭐 하천, 광장, 뭐 이런 거. 도로, 뭐 광장, 뭐 많죠? 뭐 운동장, 공원,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공용이죠. 공공용. 다 같이 쓰자. 보존재산이야 뭐 안 써도 알겠죠. 문화재 같은 걸 말하겠죠. 이렇게 있고. 기업용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업. 쓰는 재산인데 걔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관공서, 관청사, 청사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보통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하죠? 그 기숙사 같은 거. 그러니까 뭐 회사 다니는 직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공사나 공단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살 수 있도록 기숙사 같은 거 만들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좀 더 써볼게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행정 재산, 이 단어 잘 기억하고. 일반 재산, 이 단어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다 좀 쓸게요. 학문적으로 강학상 공물이라죠. 학문적인 의미의 공물. 이거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거는 실정법상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학문적인 의미로서 이른바 공물법에 나오는 공물의 개념. 강학상 공물. 공적 목적에 제공된 뭐 유체물 등의 집합체 또는 유체물 그 자체를 공물이라 하거든요. 공물.
강학상 곡물. 그래서 공적 목적에 제공돼 가지고 공법적 제한이 받는 그런 제한이 있는 물건, 이걸 곡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곡물은 보통 우리가 구분할 때 일단은 목적에 따라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공용물, 그 다음에 공공용물, 그 다음에 보존곡물,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소유에 따라서, 여기다 밑에 보이시나요? 소유, 여기다 쓸게요. 목적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고, 소유 관계에 따라서 국유곡물, 국유, 그 다음에 공유곡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곡물, 그 다음에 국유나 공유가 아닌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곡물 또는 일반 회사가 갖고 있는 사유곡물,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물론 성립 과정에 따라서 자연곡물과 인공곡물 나누기도 하는데 그거는 별 구분의 의미가 없어요. 수험적으로는 안 쓸게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이 알 거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는 이 뒤쪽에 곡물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배경이니까 꼭 써보세요. 이거 노가다 안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실정법상 개념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개념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 있고, 그 법을 까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이 법은. 이게 출발이고, 행정재산 크게 공용, 기업용 묶어서 하나, 공공용 묶어서 하나, 보존재산 묶어서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학문적 의미의 곡물, 공적 목적에 제공된, 그래서 공법적 제한을 받는 물건, 이 곡물이라 함은 목적에 따라서 공용물, 공공용물, 보존곡물 또는 소유관계에 따라서 국유, 공유,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매치시켜 보는 거죠. 자, 국유의 또는 공유의 행정재산하고 여기 강학상 곡물의 목적이 일치하죠. 공용물이 공용재산, 공공용물이 공공용재산, 보존곡물이 보존재산, 이렇게 매치가 되죠. 그 다음에 소유관계에 따라 국유, 공유, 사유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국유곡물이 국유의 행정재산, 공유곡물이 공유의 행정재산, 사유곡물은 여기 해당 없고. 자, 따라서 이 학문적 의미의 곡물하고 실정법상 개념의 국유 또는 공유재산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연관성이 있지만 꼭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곡물법, 이 강론 파트가 어려운 건 이것 때문이에요. 교과서는 다 뭐로 쓸까요? 학문적 의미로 써요. 책을 보면 학문적 의미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판례는 다 뭐로 갈까? 판례가 학문이 뭐가 중요해요? 판례는 다 위로 가죠. 국유재산법상 무슨 재산, 공유재산법상 무슨 재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둘 다 갖고 있어야지, 둘 다. 어차피 출제는 학자들이 하니까 학문적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실정법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봅시다. 자, 이쪽부터 먼저 볼게요. 실정법 이거 보니까 편하니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지는데, 국유의 행정재산이 국유곡물. 다시, 국유의 행정재산이 국유곡물. 공유,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이 공유곡물. 그리고 사유곡물은 이 법에 정하지 않고 있죠. 이 법은 소유관계가 중요하니까, 국유 또는 공유 소유만 잡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요. 국유의 행정재산이 국유곡물, 공유의 행정재산이 공유곡물, 그리고 사유곡물은 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다시, 이 국유의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이나 기업용 재산이 공용물,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이 공공용물, 그 다음에 보존재산이 보존곡물인데, 한 번만 더. 그런데 공용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재산인가요? 공용물이면 무조건 행정재산인가요? 아니죠. 공용물 중에 사유곡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구분하면 된다고요. 공공용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가요? 즉, 공공용물이라고 무조건 행정재산인가요? 아니죠. 공공용물 중에 사유곡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처음에 안 헷갈리면 된다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 몇 번만 해보세요. 자, 보존곡물이라고 무조건 행정재산인가요?
아니죠. 사유공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니까 문화재 많이 갖고 있더만. 국보급 문화재 몇 개 갖고 있더만. 뭐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던데 그거 다 뭐예요? 그냥 자기가 보존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데 뭐예요? 그냥 국가의 감독 받으면서 보존하고 있는 거죠. 사유공물이죠, 전환적인. 그래서 일단 이 강학상 공물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국유산법, 공유산법 개념이 이게 서로 매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결국 하나는 학문적 개념이고 하나는 실정법적 개념이라서 다른 거라 접근 방식이. 특히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은 뭐가 중요해요? 다 필요 없고 누구의 소유냐, 이 소유에 초점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